금수저의 모든 것.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걱정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출생 성분이 그 금수저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의 물결이 조금씩 일면서 또 다른 신흥 금수저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 그 금수저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세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들의 은밀한 사건 사고. 우리 이만갑 신문사에서 특종 전문 기자로 새롭게 영입한 이상민 기자 불러봅니다. 이상민 기자. 네, 이만갑 신문사에 새롭게 영입된 특종 전문 기자 이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한국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가득한 북한 금수저들의 비화를 준비했습니다. 생생한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만을 엄선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북한 금수저 카더라 뉴스는 김부자 전용 도로 위에 무법자라는 항일 수사의 아들 A군의 소식입니다. 아들 사랑이 끔찍했던 항일 투사 K씨.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들 A군에게는 치명적인 주사가 있었는데요. 그 주사는 바로 아버지 차를 끌고 김부자 전용 도로를 달리기. 하지만 그런 취미가 안전할 리는 없죠. 결국 교통사고를 내 교통안전원의 단속에 걸리고만 A군.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 단속원에게 나 항일투사 K의 아들이야. 어디서 네가 날 단속해? 하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항일투사 K씨의 이름을 댔는데도 단속이 계속되자 A군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아들 바보 항일투사 K씨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상부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 A군을 단속했던 교통안전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통안전원은 일 열심히 한 대가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죠. 와. 이 사건의 증인, 우리나라도 뭐 A양, B양이도 다 알거든요. 혹시 노 선생님은 아십니까? 네, 제가 제보했습니다. 에? 평양에는 이제 그 55도로라고 있는데 이게 행사 전용 도로가 돼서 이제 그 아무나 막 탈 수 없고 아무 때든지 탈 수가 없어요. 이게 김철만이라고 항일투사가 있는데 근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오늘 구역당 지도원을 할 텐데 아버지 차를 타고서는 이제 그 음주운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차가 이제 곱게 가지를 않으니까 교통안전 차가 이제 그 타고서는 이제 달려온 거예요. 세우는 순간에 그 사고가 났는데 그 단속했거든요. 주면서 내놓으라. 그거 하니까 야 나 김철만의 아들이야. 하니까 이제 원래 법대로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벌금을 이거 좀 받아야 되고 이제 차가 해수당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게 딱딱 아저씨들이 그거 좀 맞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항일투사인데 같은 이제 그 동년 항일투사가 이제 그 사회안전부장 이제 백항림이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야 백항림이 내가 우리 아들 이거 좀 오늘 도로에서 띄운 차 이거 단속했는데 야 그 기다 있어.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아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당장 그 지구대다 이제 알아봐가지고 야 그거 누구야 누가 단속해서 그러니까 누가 단속했다 야 결대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 교통안전원은 이 법적 요구를 들이댔는데 이 잘못 건드린 거래서. 근데 김철만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네, 다 알아요. 차를 보면 아니까 또. 네, 이율 느껴주고. 아무튼 법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네. 북한 금수저의 모든 것, 북한 인민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북한 금수저는 입대하면 집으로 간다. 뭐야? 최고죠. 동네. 뭐야? 아예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군대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금수저들이죠. 진짜 금수저. 진짜 금수저들은 곧장 사회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김치공대든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왜? 쉽게 보면 인민군 연대장 이상급. 그러니까 사회 기업에서는 1000명 이상 있는 그 기업의 지배인이나 당비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우선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3년 신체가 부족해가지고 군사복무를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민간 기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5년을 그 근로노동을 해야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들의 자식들이 대부분 다 군대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부대나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이제 수급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요, 걔들을.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너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평양에 갔다가 다시 온다. 그때 되면 아버지가 뭐 정어리 뭐 10톤 뭐 사실 그거 국가 배정으로 받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 아버지가 자기들의 그 직권으로
그런 부대 물자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북한의 금수저들이 가장 그 매력 있는 것이 그 분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집에 가서 농땡이 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도 왜 감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그러나 거기는- 그것은 북한의 그 현재 모든 군대나 기업들이 그런 물자 구입을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간부부장이나 대열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군사동원부 이제 그 책임자에게 뇌물을 좀 평양 간장을 갖다 주든가 뭐 이렇게 주면서 그 출신 성분, 금수저들을 좀 이번에 한 10개만 좀 달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기부 입대군요, 기부 입대. 그렇죠. 기부 기부 입대나 같이. 아니 근데 사실 저희 부대에도 예를 들어서 검찰의 고위직법, 법원에 막 이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대하거든요. 막상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 신경 쓰이시죠? 아, 그렇죠. 걔네들은 그 우리 서대에만 해도 경비서대는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학원 애가 2놈이 있거든요. 걔들은 무조건 그거는 앞으로 장군 이상급 되는 애들이거든요. 다. 근데 걔들이 3년 있으면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막 욕하거나 기합할 때 아, 이거 안 하지, 저.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죽으려고. 북한 금수저가 사업할 때 진짜 이게 우리가 아니, 그럴 수도 생각하는 있다. 어. 그 바지 사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2년도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라고 해서 7일 경제 조치를 한 다음에 북한의 그 수익 구조에서 독립채산제라고 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도입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외화벌이라고 해서 중국 바이오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데 대체 북한에서 하는 비즈니스라는 게 지하 자원이나 국가 자원들을 홀값에 중국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수저가 이자처럼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명의를 따서 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나가다가 언젠가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금수저가 감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웠다가 이 바지 사장이 실질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의외로 다 상납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 회사가 깨졌다. 그럼 쟤는 바지 사장에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전에는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법위부에서 누명을 씌워서 잡아가는 신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사장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장을 막 잡아가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외국에서도 자본을 끌어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막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아가면은 그런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뭐 네.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지 사장도 점차적으로 그러네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금수저리라 말하면 이제 버위부장 자식들이랑 이제 국경가장 자식들이랑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밀수를 할 때 카바 돈이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 자체가 카바기 때문에 전화 한 통 치면은 국경 예선이거든. 문 딱 열려요. 그래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금수저리 아닌가 싶어요. 완전 현수견이랑 엄청 작업 아마 많이 해줬을 거예요. 카바비 안 받고. 아니, 질문이 있는데, 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계급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 이게 진짜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동네에 보면 책임비서 자식이랑 이제 버위부장 자식이 밀수를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땅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잡기를 했는데 버위부장은 법적으로 따지고 이제 책임비서는 당적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놓고 보면은 우장은 이제 책임비서인 거예요. 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위부장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들 한번 봐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우리 아들 봐줘라. 이렇게 하면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라. 돈 있는 건 돈 있는 길이, 힘 있는 건 힘 있는 길이. 평양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평양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북한 주민들이 만불을 주고서라도 평양 시민증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평양 여성이 곱기로 유명한가요? 네. 고운 여자들이 다 뽑혀가요. 그리고 원래는 평양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 각 지방에서 제일 예쁜 여성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종자개량 했다고 말하죠.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평양 여자들은 진짜 예뻐요. 그럼 여기서 진짜 평양 여성이 계시잖아요. 김길선 선생님. 평양 여성 아름답습니까? 같아요. 같아요. 달 먹여놓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나가면 다 멀끔하고 곱고 배급제가 없으면 먹으면 뭐. 다 까칠해지고 한번 예를 들면 80년대 말인가 그 남북 회담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당 출판사 여자 기자도 한국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분이 좋아서 왔는데 생김은 약간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기자들이 그렇게 골탕 먹였대요.
남남북녀라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나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실질적으로 못생겼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올라와서 엄청 비판받았어요. 나는 못생겼지만 나 외에는 다 곱게 생겼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이렇게 해서. 평양 시민증까지 일단 돈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만불을. 굳이 평양에 살면 어떤 것들이 좋기에 돈을 내고까지 평양 시민권을 사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11년 동안 살 때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이제 수용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평양에 한번 가려고 해보니까 여행증을 떼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4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400원을. 그러니까 제 월급이 100원이었었는데 400원을 내야 이제 평양 여행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 여행증은 이제 빨간 줄이 딱 쳐져 있어요. 승인번호. 그러니까 특별 번호가 이제 내려와야 이제 여행증이 나오는 것인데 평양에 있는 그 안전번호 보위부에서 이 사람이 평양에 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해 줘야 평양 여행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외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이제 그런 상태이죠. 네. 아니 그냥 산으로 걸어서 그냥 평양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이제 평양이라는 게 완전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요새보다 요새. 뭐 철조망 쳐져 있어요? 평양시를 지키는 인민보안성이 특별 부대가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역점마다 군인들이 다 서 있고 아이고 나라가 두 개네. 아니 그러니까 평양이 크잖아요. 이게 암사동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증 없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만약에 서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 서울을 갔다 그러면 외곽에서 인민무력부가 우리 군인들 지키고 있고 거기 들어가려면 일일이 다 통행증을 다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거죠. KTX도 다 씌워야 되고 그렇죠. 예. 버스 다 씌워야 되고 북한에서 지금은 시장이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한 그 하나의 북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북한 평양 시민한테는 우리가 전기도 주고 쌀도 주고 하기 때문에 대신 수령에게 충성하고 그러니까 번복이를 보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장사하지 말아라. 근데 북한이라는 건 시장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정말 살긴 살아야 되는데 평양 시민증을 하나의 비상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올라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10,000불 또 최고 10만 불까지 주고 자기 시민증을 파는 거죠. 이렇게 시민권을 10,000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00불을 주고 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없어서 갈 국리를 못 하는 거지 마음속엔 늘 평양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0,000불이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00불이 있어도 제군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림도 없더래요, 10,000불 가지고. 다 이게 10,000불 이상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10,000불이 안 판대요. 그리고 이게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사기 어렵고 조금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 한 20,000불 정도 줘야 제군에는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뭐 평양에 가는 것만 그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제 간부를 배치하는 것도 다 돈으로 이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간부 사업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검찰서는 빌로 3만 위안, 그다음 보위부 2만 위안, 보안소 12,000위안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심 도시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또 수도권이 또 다르고 이게 다 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 김일성 종합대학 요즘에 돈 있으니까 15,000달러 하게 되면요. 기본금이 김대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게 되면 김책공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순철 씨? 네. 평양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평양 여자를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대홍단에 그 1,000명 제대군들 왔어요. 그 감사하고 뭐 그거 하면서. 근데 그게 방직 공장에서 그 1,000명 제대군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 집단 탄원이라 해가지고 또 그 인원수만큼 내려왔거든요. 1,000명? 1,000명까지는 안 되고 그냥 한 700~800명 정도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사투리가 틀려요. 어떻게?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자꾸 우리 보고 웃어요 자꾸. 그리고 우리 말귀를 알아 못 듣더라고요 잘. 이게 사투리를. 맞아요. 신기하다. 평양 여자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뭐 감싸게 뭐 감자 맛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기 오시라요? 빨리 드시라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막 듣는 게 너무 얄밉고 양강도 사람들은 턴이 세거든요. 야 이게 오나? 이거 빨리 먹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저 북한 사투리 써서 그 지금 여기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꼭 비슷해요. 완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요? 그렇구나. 남희석 오빠가 처음에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왜요? 희석 오빠가 예전에 방송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본인은 금강산에 가봤다고. 네. 근데 너무 그 얘기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서 한편 씁쓸한 거예요.
내가 더 북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금강산이고 또 평양 갔다 온 사람 막 자랑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평양 갔다 온 거 너네 그러니까 요새 같은 북한에 갔다 왔다는 거에 자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나라의 수도를 한번 내 마음대로 가보지 못했나. 금강산, 묘양산 있으면 뭐하나 그림의 떡인데 그게 너무 그 현실이 너무 그럼 불행한 거예요. 모든 북한 주민들은 네. 큰 돈을 주고라도 가고 싶어 평양에 하죠. 가서 사는 게 꿈이고 당연하죠. 아니 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북한 사람은 그러니까 평양은 일종의 궁궐인 거예요. 예, 누구나 가고 싶지만 함부로 갈 수 없는 거. 그리고 TV를 켜게 되면 우리는 눈 뜨게 되면 그냥 돌멩이 굴러다니는 그 도로만 있는데 평양에는 불빛이 화려하고 끝없이 걷고 싶어라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노래가 있어. 끝없이 걷고 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 이렇게 노래가 계속 나면서 평양의 불빛 그 화려한 그 밤거리들이 나와요. 우리는 앞도 안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 걸 보거든 나도 한번 저런 거리를 거닐고 싶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요. 지방에서 벌고 평양에서 쓰자 네. 돈을. 네. 왜냐하면 이제 평양의 그 자체만으로도 평양 거의 외국이에요. 북한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평양 갔다 온 언니들 보면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이 완전 변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란 게 옷이랑 막 나시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입고 다녀가지고 거기서 야 역시 평양은 평양이라고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만약에 평양 통행증이 없이 어떻게 평양을 갔어. 몰래 갔다. 갔는데 거기서 걸려서 잡혔으면 그 구속되는 거에 벌이 어느 정도예요, 벌이? 평양 가기 전에 갈리역이라고 있습니다. 갈리역. 맞아. 이 갈리역이 왜 있냐면 평양시에 몰래 들어가려다가 잡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집결소로 보내는 구역입니다. 거기가. 거기서 한번 걸리고 살다가 평양 안에서 잡혔다. 네, 잡히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강제 노역형을 해야 됩니다. 참. 아니 자기 나라 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평양시 거주가요. 그러니까 만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는 이제 그 당 조직부라는 이제 있고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인민보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토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검열을 한 다음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예 엄두를 못 내겠네. 못 내죠. 하겠다는 거를 할 때. 그러니까 만부를 낸다는 것은 이런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검토를 해가지고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전 세계에서 자국민이 자기 수도를 못 가는 나라가 그게 어디 있어요? 저희 언니가 불법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미성년자 때 고등학교 때 네네. 너무 가고 싶으니까 평양에서 온 이모를 따라서 몰래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평양까지 꽤 거리가 멀어요. 저희는 함경북도 해령이잖아요. 거기서 저 기차를 또 타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를 밤새 갈 때 그 의자 밑에 숨어서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그 걸렸어요. 이제 좀 며칠 동안 놀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렸는데 다행히 미성년자니까 그때는 좀 약간 조금 무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내줬죠. 그러니까 평양 한번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 집이 유일하게 평양 가본 사람이 저희 언니예요. 불법으로다가. 평양이란 건 조선이 말 그대로 얼굴이잖아요. 평양에 꽃제비가 있다는 거는 조선 망신이라는 거죠. 평양시에 단 한 명의 꽃제비가 없을 때까지 다 없애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북한 평양시는요 하나의 세트장이에요. 2017 평양의 두 얼굴. 먼저 북한 상위 1% 평양 최상류층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평양이야? 되게 좋아 보이는데 리조트 같은데? 려명거리입니다. 엄청나죠? 와, 대박이다. 우와. 평면 TV가. 엄마 세상에 말도 안 된다. 컷시까지. 와우. 모양은 다 내네. 한국 그 찜질방 흉내를 좀 냈어요. 와우.
마트가 그렇게 많아요?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이거는 그 3대째 넘어가면서 매 지도자마다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뭐 창광거리니 뭐이니 하고 김정은도 역시 업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창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그다음에 여명거리가 가장 규모가 큰데 4월 15일이라고 해서 자기 할아버지 생일까지 뭐 그냥 그 빨리빨리 끝내게끔 중에서 총동을 했는데 사전에 이제 좀 우리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김정은이가 와서 그다음에 이걸 다 소개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평양에 $10,000짜리 아파트, $50,000짜리, $100,000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이번도 뭐냐면 거의 뭐 한 $100,000 이상씩 하는 아파트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자기 아버지를 무슨 이렇게 뭐 궁정 같은 걸 좋아했는데 이 김정은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뭐 주상복합 같은 이제 큰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뭐 미래과학자 거리, 뭐 여명거리 하는데 대부분 40층 이상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되게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북한에서 고층이라는 것은 정말 애물단지예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물이 안 올라가요,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어떻게? 엘리베이터도 이제 서버리면 이 노인들은 겨울 내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열악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정말 고층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거의 감옥 같은 그런 아파트인데 제일 문제가 또 뭐냐면 전기가 끊기게 되면 수도가 안 되니까 화장실 또 볼 수가 없어요. 최악이다. 평양 겨울이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화장실을 보고 나서 밤에 그걸 투척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 네. 그러면 40층에서 투척하면 밑에서 혹시 맞으면 그거 사람들 있어요. 네, 맞아 죽어서 한때 이제 평양에서 밤에 아파트를 지나가면 안 돼요. 탈북 미녀들이 궁금한 평양 베스트 3를 준비해봤습니다. 평양은 당, 중앙, 남방이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을 떼서 이제 방을 덮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평양에서는 당에서 중앙, 남방을 놔준다고 들었는데 진짜일까요?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북한에는 이제 평양에는 중앙난방 시스템이 있고 지역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이 중앙난방은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생산한 온수를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그 고급 아파트들, 중앙기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다 중앙난방입니다. 근데 이것이 석탄이 부족하고 막 하면은 그 평양 사람들이 이제 추위에 떠니까 그럴 때에는 노동당이 직접 정부 행정사업에 관여를 해가지고 무조건 화력발전소를 열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중앙난방을 보장하라 이런 정책들이 간간히 시행되니까 아마 그걸 당에서 중앙난방을 직접 지휘하는 당 중앙난방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러니까 집값도 지금 평양의 아파트 값이 이 중앙난방 들어오는 아파트 값은 비싸요. 이거는 이와 같이 정부나 당이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나 이제 지역 보일러 난방이 있거든요. 그렇지, 지역 난방을 얘기해. 이런 데는 이와 같이 아파트 겨울이면은 난방이 안 오고 또 물도 이제 얼어 터지니까 그래서 평양은 세계에서 제일 큰 냉동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신은아 씨가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한 질문은 평양에는 배급으로 햄이 나온다. 배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다른 지역은 이미 다 배급이 중단되어가지고 장사를 안 하면 거의 못 살 정도거든요. 근데 평양은 심지어 배급으로 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김길선 기자님, 평양은 배급으로 햄이 나오나요? 평양 시민들이 청년 학생 축전을 아주 수고롭게 잘 보상했다 해서 김정일이가 10월 달인가 덴마크산 5kg짜리 햄 깡통을 넣어준 거예요. 배급을 한 거예요. 매 가정에 하나씩. 그때 평양 시민들이 이런 돼지고기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런 햄 돼지고기가 있다는 걸. 그거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거 평양시 중심구역만 딱 준 거예요. 평양시 주변은 또 안 준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쪼잔해. 그러니까 이제 저 덴마크 산인데 날짜가 아마 림박한 걸 중국의 조선족이 싸게 사가지고 선물을 확 넘긴 걸 그래서 준 것 같아요. 13차 축전에 바친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양에 없는 유행어가 생겨났어요. 햄지대 비햄지대 해가지고 햄지대 비햄지대 해가지고 이제 그때 계속 연설했어요. 비핵지대를 한반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비핵지대로 한반도는 나가야 된다. 계속 그 귀 매개 듣다는데 햄이 그렇게 처리하다 나니까 핵지대를 그렇게 꽈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비햄화 선언을 해야겠네요. 강철 선생님, 요즘 배급 어떻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북한은 다 배급제였지만 식량난 이후에 일반 주민들의 배급은 다 중단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평양 시민들 한대에는 공무원급에 준하는 배급을 줍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 배급이 많은데 평양 시민은 무조건 백미를 주는데 백미 외에 곡식은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 이걸 첨부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옥수수를 안 먹는다. 이게 자부심이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지금 평양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평양이 궁금합니다. 한송이 씨. 평양 공중 화장실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 네? 오야야, 평양에서는 똥이 귀해가지고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공중 화장실을 문을 잠근답니다. 저는 이런 소리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령언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저희 지하철도 안에도 공중 화장실이라고 있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냥 뭐 규정이라고 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보는 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 이런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분이 와서 뭐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누가 들어간다, 보기만 하면 막 호각 불고 막 막아야 되거든요. 공중 화장실. 근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급해가지고 우리 눈치 보다 나니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마침 운전지원이 들어갔다가 보고서는 아주머니를 얼마 닥달해놨는지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오고 또 운 거는 운 거고 또 그다음에 그 무슨 사람한테 눈깔 어디다 둬가지고 사이 사람이 그쪽에 들어가는 거 못 봤다고 얼마 쌩 난리를 아니, 쳤는지. 지하철에서 화장실 가는 건 너무 급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무조건적으로 거기 들여보내면 안 된다 하니까 왜 안 들여보내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평양시 인구가 통상 300만 정도 봐요. 300만인데 유동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열쇠를 잠가놨냐면 지방 사람들과 수세식 변기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리를 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문지 쓰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거기다 버려. 그러니까 그다음에 뒷청소는 꼭 관리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못하니까 결국은 아예 잠가놓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애초에 뭐냐면은 화장실을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가거나 그리고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 사람들도 가끔 보면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그 1층에 사시는 분 문 두들겨서 좀 화장실 좀 빌립시다 하면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했는데 지방 사람들은 워낙에 헤매다 보니까 해동비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세식 있어봤자네. 이야, 진짜 좋다. 얼마나 집이 저렇게 바뀌네. 야, 대박이다. 권력과 결탁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받을 때 뇌물이 1,000만 원 정도. 북한의 돈주들의 결말은? 북한 돈주의 하루 영상 보시죠. 오늘 조유현주와 함께 북한 상위 1% 돈주들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오전 9시 상쾌한 아침 상위 1% 돈주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헬스장, 일명 체육운동실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런닝머신 위를 날래 달리는 북한 돈주들. 최근 몸매 관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헬스장에서 제대로 땀 뺀 돈주들이 찾은 다음 장소는 바로 마사지샵입니다. 도자기 피부를 원하는 돈주들이요, 먹지 마시라, 피부에 양보하시라. 낮 12시 마사지로 피로도 풀었겠다. 술술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돈주들이 자가용을 끌고 찾아간 곳은 저화 식당. 이 맵잔 식당엔 최고급 철판 요리부터 함박 스테이크까지 상위 1% 돈주들의 점심 식사. 달라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식후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돈주. 커피 한 잔에 북한 돈주
7만 원 정도는 돈주들에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젠 몸을 풀어볼 시간. 탁구, 볼링, 승마, 그리고 골프. 이 종목들은 웬만한 돈주도 접근 불가한 귀족 스포츠라고 합니다. 오후 4시. 돈을 물수도 쓰고 싶다면 외화상점으로 오라. 북새상점, 류경백화점, 낙원백화점. 이 외화상점 안에는 해외 명품들이 수두룩 빽빽. 북한 돈주들이 어마어마한 재력 놀랍지 않습니까? 와. 아니 저는 놀라운 건 커피 한 잔에 7만 원. 북한 돈이요? 네, 설비 씨, 북한 돈 7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닌가요? 얼마나 네, 뭐 한국 돈으로 비하면 한 10,000원 정도,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비싼 거지. 네, 그리고 북한 돈으로 7만 원이면 1인 15kg의 쌀을 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네. 뭐 우리 혜산 씨는 저 정도는 그냥이 못돼,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저렇게까지는 못되지만은 제 잘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집이 진짜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가? 1층에는 몽땅 그 어디가 사우나 방입니다. 사우나, 네, 진짜 사우나 방에 2층에는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자기 집이 이렇게 거실, 자기는 침실인데 거기는 주로 가면은 간부들의 그 어떤 모임 장소인 겁니다. 아지트. 네, 아지트. 제가 아는 사장은 이제 아침은 북한에서 먹고 네. 점심은 중국 가서 먹습니다. 근데 점심에 가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이제 헤어스타일은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기 때문에 중국 가서 헤어하고 명품도 사가지고 저녁은 북한에 와서 먹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아침은 북한에서 점심은 중국에서 저녁은 북한에서 이렇게 먹는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진짜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돈을 벌었어요. 충성의 자금 39호실 산합니다. 거기가. 네네네. 이게 바치고 있다가 충성의 자금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결말은 안 좋더라고요. 결말은 안 좋으니까 북한의 돈주들의 결말은 결코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 뺐더라고 한 방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연소득이 약 6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북한의 돈주들은 열흘 동안 평양에 가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흘 여행에 3,000달러를 쓰고 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평양에밖에 문화시설이 없는 겁니다. 골프장, 당구장, 그리고 헬스클럽. 노래방도 외국, 미국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돈 내고 북한에서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평양이에요. 일반 지방 노래방들에서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CDR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정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정말 VIP들만 가는 매장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가게 되면 외화상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품만 파는 곳. 그래서 북한에 그 평양에 가게 되면 낙원백화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건이 싸다가 아니라 믿을만해서 부자들이 가서 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북새상점이라든가 보통 가면 뭐 류경상점 같은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진품은 있는데 좀 비싸대요. 근데 들어갈 때 보면 거기 CCTV 있고요. 사람들 들어갈 때 나올 때 몸 수색을 한대요. 감시원들이 서서. 예, 그래서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일단은 돈주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이 그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해당화관이라는 곳이고요. 이 식당에는 주로 중앙당 간부나 뭐 장령급, 장성급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3명이 먹는데 500불입니다. 500불? 네, 500불. 야, 한국 1년 돈으로 한 외워버리면 60만 원, 55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가족이 7명이서 만약 생일 파티, 뭐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러면 룸을 아예 하나로 빌립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이동식 노래방 기계도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번 하는데 한 5,000불 정도. 한국 돈은 5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측에서 여명거리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야, 얼마나 어떻게 집이 저렇게 바뀌냐.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도성 부원 방혜성, 노동성 노동자 고춘희, 무역은행 부원 윤경희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일일이 고명하며 노고를 취한 이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뭘까요? 누구예요, 소연 씨? 네, 북한의 큰손.
사채업자, 돈주들이라고 할 아유, 수가 사채업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 체제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 한 개 시군에 이런 돈주들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북한 장마당을 움직이는 원동력도 되고요. 이자 영상에 나왔던 그 여명거리 같은 경우도 이 돈주들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득이 나는 거 20%는 정부에 바치고 80%는 자기들이 달러를 받고 집을 부양을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이득금을 챙기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는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쓸만한 이런 그 사람들로 그 각인이 되죠. 야, 놀랬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100억대 자산가가 있을까요? 100억대? 그래서 요즘 그 북한의 그 통계에 나오는데 100억 원 정도 가진 그 신흥 그런 부자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100명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돈주들은 대체 특징이 있는데 권력하고 많이 결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권력과 결탁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는 대기업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기업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열 회사를 뭐 한 20개 정도 거느리는 회장 해가지고 50대 회장 나오고, 그다음에 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부동산 투기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나왔듯이 북한에서는 이제 부동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평당 분양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자체는 권력과 같이 해가지고 땅을 무상으로 받는 거고, 물론 사용료를 좀 주겠지만 거기에 평양에서 지금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20만 불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엄청난 2억 원이요. 마진을 남기는 거죠. 또 하나가 유통업이 이게 또 돈이 됩니다. 단순하게 장마당에서 물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그 외국에 또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다단계 형태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거기 마진 붙여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내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거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고가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산 전자제품부터 화장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유통을 시키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요즘 뭐가 똑똑이장이라는 게 많이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똑똑이장이 뭐냐면 정상적인 거는 장마당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잖아요. 똑똑이장은 비밀리에 팔아야 되니까 일종의 방문 판매죠. 아는 사람을 가가지고 문 앞에 똑똑똑 두드리면 나오면 물건 주고 돈 받고 뭐 이런 형태의 시장도 형성되면서 또 많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채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가지고 뭐 일종의 나름대로 좀 담보 형태로 받는 거죠. 받고 이자 자체가 보통 연 우리로 지금 한 300% 이상 이렇게 하고 300%요? 잠시만요. 계산이 안 돼서 연 300%요? 3%가 아니라? 네, 300%. 그러니까 3배죠, 3배. 3배지, 3배. 3배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300만 원. 이자를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자를 300만 원 내는 거죠. 북한 여름 생존법. 이번에는요, 북한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여름을 보내고 있는 김정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김정은은 여름 휴가를 위해 전용 철도를 준비한다. 어떡해. 북한은 철도도 막 다 뜯어간다는데 전용 철도를 준비한다고요? 네. 이게 2015년 6월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해산에서부터 삼전역에 백두산지구까지 한 70km 구간에 지금 철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각도에 있는 청년들로 돌격대를 모아가지고 그 구간에 다 동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려오는 소리하면 이게 백두산에서 끝이지 않고 저쪽 무산 쪽으로 또 나가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또 김정은만이 탈 수 있는 철도. 솔직히 그쪽 쪽은 이게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육로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도 철도가 아마 좋나 보죠. 그래서 아마 전용 철도를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는 원래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동하는 그 수단이 되게 철도인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그 전에 자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애용하던 별장 외에 지금 자기 취향에 맞는 특각들을 지금 시설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지역들에는 지금 이제 협계, 좁은 철도들이 이렇게 깊은 상권으로 들어가니까 시설되어 있으니까 지금 넓은 철도, 그러니까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떠나면 곧장 특각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철도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
최근에 그 중국 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해산에서 3년 구간 철도 공사를 전국적으로 덜격대를 이제 모집해서 그곳에서 공사를 벌리는데 덜격대에 이제 국경을 출입하는 그 민간 사회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활동하기가 엄청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 철도 공사가 예전에는 철도가 있었어요. 있었다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철도를 다 뜯어서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을 철길이 없었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에 다시 재건 공사를 벌리면서 새롭게 또 하는 거죠. 여기 해산에서부터 삼주영 구간에 지금 철도 공사도 하지만 예전에 전용 도로가 떠 있어요. 1호 도로라고 해서 허위사령부, 허위국 군인들이 나와서 도로만 따로 관리를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는 김정은 일가 외에는 그 누구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김정은은 뭐 행사라는 게 1호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한개 료단이 그 도로를 지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위해서 도로가 그렇게 따로 있냐는 거지. 다 동원돼서 만드는 저희가 그 도로를 통과해서 자주 다녔거든요. 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군인들이 지키니까 그냥 가자고 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못 가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일체 못 가게 됐다고 어디로 가라는 거니까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돌아서 가는가? 아니, 그걸 못 건너가게? 예, 못 건너가게. 차도 안 다니는데? 예. 우리나라는 동물들이 다니는 길도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나면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물며 사람인데 사람이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죠. 남자들 같은 거 이제 건너가 막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강급시켰다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그 도로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좀 고속도처럼 이렇게 높이 한 데도 있고 아스팔트 포장한 데도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승용차로 갈 때 이 승용차가 시속 150km 정도 놓고 달려요. 달리지 그 대시보드 위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찰랑찰랑 채워. 그래갖고 150km 이상 달려서 물컵에서 물이 안 쏟아지게끔 하는 것이 간의 시공법 기준이 돼요. 야, 아니 어쨌든 철도 건설이 진짜 큰 공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거 만들기 어려울 텐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 것 같아요. 원래 주민들이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은 주민들이 알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전용 도로가 뭐예요? 10년 전 철길을 뽑아다 밀수로 해서 돈 벌어서 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밑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전용 철도를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일단 북한의 그 툭각이라고 하거든요. 별장이라는 말은 절대 안 씁니다. 이게 추정으로는 한 3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전국에? 아마 내가 볼 때 그보다 더 많았지 작진 않거든요. 관광지마다 있겠네, 관광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전에 원산 툭각도 나왔는데 원산 툭각 같은 거는 김정은이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계속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툭각들이 사방에 있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원산 툭각이나 함흥 툭각 같은 거 하면은 아쿠아리움 형식의 이런 뭐 방까지 있다고 해요. 하고 가장 심각한 게요. 그 황해남도 신천군이라는 것이 유황온천으로 되게 유명한 데 있거든요. 요게 원래 김일성이 툭각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통제구역으로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월이 정도 떨어져서 주민지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온천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관으로 해서 끓었어요. 그러다 온천물이 다 식어가지고 주민들은 그냥 찬물 온천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아니, 지금 위성사진 보니까 특각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데 한 번도 안 간 데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10년 안 간 데 있을 것 같아요. 신의주 쪽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된 거는 김일성 때는 이제 50년도, 뭐 60, 70년대까지는 지방에 이제 순시 나가면은 열차에서 이제 숙식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 때 들어오면서 자기 아버지 뭐 안전 건강을 보장해야 된다 하면서 각 도에 가장 아름답고 명승지들의 이제 특각을 이제 건설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이제 그 특각의 줄기를 가지고 놀면서 그 지방의 통치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특히 원산 같은 거구나. 경우에는 로드먼 같은 사람은 외국권 이제 급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원산 특각으로 데려가가지고 대접을 딱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좀 땡기자 하는 그런 국제적인 목적으로 활용도 하고요. 아니 저는 사실 좀 화가 나는 게 이 여름에 이렇게 주민들은 다 일시키고 노동시키면서 본인이 이렇게 휴가를 편하게 보낸다는 건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휴가를 편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휴가를 보낼 수가 있죠? 항상 쪽잠과 죄기밥으로 현지 지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뭐 김 부자가 휴가를 가는데 어쩐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선전하는 게 똑같지만 뭐 당중앙위원회 불은 항상 안 꺼져 있는데 24시간 동안에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뭐 수령인 밤이 깊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인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잠도 절대 누워서 안 자고 쪼그리고 자고 쪽잠을 자고 밥도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제기밥 먹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선전하니까 인민들 입장에서는 설마 김 부자가 휴양을 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제 계속 고민하고 항상 이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24시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믿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믿어요.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아니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사는 거지? 라는 북한의 주민들의 휴식도 딱 하루예요, 일요일. 저는 한국에서 대단히 놀란 게 토요일이 휴식 날이더라고요. 그래 왜 토요일 날 이래야지 휴식을 해? 뭐 2시간 생활 좋아하는데 하니까 여기는 안 그렇다고 토요일은 무조건 쉰대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계층별로 기만을 하는 정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에게는 쪽잠과 죄기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노는 분들은 알아요. 그 내막에 대한 거. 그러니까 죄기밥이라는 게 초밥이 아니라 전용 그 간이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밥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행을 같이 했던 간부들이 그걸 옆에서 얻어먹어 봤는데 이걸 주민들에게는 비침새가 안 좋아. 그러니까 죄기밥이라고 하고 쪽잠이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그거는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침대로 변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자는 걸 그걸 주민들에게는 쪽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천국지도라고 해서 이들이 비춰지는 지방에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장에 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저도 카더라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예를 들면은 김정일이가 밤중에 혼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요. 그다음에 갑자기 북한의 유명한 연예인들 다 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밤중에 연애가가 아니라 한밤중에 운동회를 벌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논다고 카더라지. 사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그 한 사람을 위한 철도가 있고 한 사람을 위한 도로가 있다라는 얘기. 이건 저는 아직도 너무 놀라워요. 발 빠르게 달려가는 영철 스패치 김영철 씨가 김정은의 역대 취미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김영철 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철 스패치의 김영철입니다. 자, 영철 스패치가 이번에는 김정은이 그동안 즐긴 역대 취미들을 아주 발 빠르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2년 북한 정권 1년차 김정은이 약 2억 원의 돈을 들어가면서 쓴 아주 멋진 스포츠가 있는데요. 자, 그 스포츠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공개합니다. 2012년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트 스키입니다. 자, 김정은은 제트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무려 한 대당 2천만 원 선의 미국산 제트 스키를 10대나 구입을 했습니다. 10대나요? 그게 뭐예요? 네, 자신의 초호화 별장에서 즐기려고 선착장까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나 이건 들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김정은 제트 스키에 이어서 2013년에 이것을 위해서 액수를 한층 더 올리게 되는데요. 자, 수십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 취미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바로 승마가 되겠습니다. 승마. 김정은은 주민들 사정은 정말 여의치 않고 승마를 독려한다며 북한 지역 이곳저곳에 승마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네, 자신의 애마로 한 마리에 수억 원이나 되는 러시아 명마 이름이 올로프 트로터. 뭐라고요? 뭐라고요? 트로트 밑에 젤라 스파스바 올로프 트로터. 올로프 트로터를 두세 마리나 구입을 했다. 두세 마리나? 한 마리에 얼마라고요? 특급 구중이야. 네, 한 마리당 이것도 수십억 원이나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4년을 가볼까요? 김정은은 이것을 즐기려고 또 어마무시한 금액을 쏟아부었는데요. 자,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스키입니다. 북한이 최고라 자랑하는 바로 마식령 스키장 아시죠?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 즐기던 그 스키를 타기 위해서 스키장을 건설했는데 이 정말 작게는 3억 달러. 3억 달러? 한화로 약 3,362억 원 정도. 와. 많게는 4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이게 약 5,37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완공 후에는 이 정작 리프트 타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스키 안 타고요? 네, 스키 안 타고. 스키 안 타고. 네, M스키가 스키를 안 타고 주민들의 한숨 소리만 있다고 합니다. 취미도 정말 남다른 스케일의 김정은 제트스키 승마 스키에 이어서 과연 올해 어떤 취미를 즐길까요? 자, 공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모래터 배구. 이 모래터 이게 뭐예요? 배구의 정체는 자, 김주성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모래터 배구가 무엇인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스패치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주성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모래터 배구. 모래터 배구. 네, 모래터 배구라는 게 이게 북한이 많이 다듬길 많이 했는데 우리 남성들의 눈을 상당히 자극을 하죠. 비치 볼리볼입니다. 비치 볼리볼. 네, 비치 볼리볼이에요. 평양에 있는 물놀이장.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워터파크 개념에 그 문수 물놀이장 비롯해서 만경대, 룽라 뭐 많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런 경기장을 또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또 원산 쪽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걸 장려하라고 지금 또 지시를 떨궜다고 해요. 비치 우리가 말하는 비치 발레이볼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그건 여자 2명씩 양옆에 둘씩 나오는데 저기 보는 그냥 해수욕장 바닷가 모래불에서 배구입니다. 일반 배구처럼 비키니 입고 배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쪽에 보면 여기 6명 있고 이쪽 6명 있거든요. 그런데요, 많아요. 네, 이런 걸 장려하고 파라솔도 해놓고 이렇게 경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덮고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 오면 좀 보여주라는 걸로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런 놀이 문화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아마 지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취미 비치 발리볼 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야 검투 선수. 저 우리 옛날 남자 수영복인데 그냥 배구. 아우 힘들게. 그냥 배구야. 배구 아니야? 학교 운동장 아니야 저기는? 이렇게 잘 끓여진 배구장에서 배구를 하니까 정말 막 사기 납니다. 마치는 것도 바닷가에 와서 배구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바닷가가 아닌가 봐요. 바닷가인가? 뭐 물놀이 물 미끄럼틀도 있어요 저기. 문수놀이장 아니야? 저기 물 미끄럼틀도 있고 바닷가예요? 각 도마다 김정은이가 저런 물놀이장, 뭐 이런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지역마다 다 만들어놨죠. 지금 제트스키, 승마, 스키, 모래터 배구까지 김정은이 왜 이렇게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착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결국은 이런 걸 관광산업에도 목적이 있지만은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전 수구적인 아빠나 그다음에 할아버지와 나는 달리 좀 서구적인 문화도 받아들여서 니네한테 좀 오픈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언밸런스하죠. 맞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김종일이는 예술 부문에 가지고 자기 예술인들을 자기 친위전사라는 그 명칭까지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자기 대에 와가지고 또 아버지가 하던 예술인들 뭐 데려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제 과시하던가 자기를 선전하는데 거기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트스키다 하면 6살 때 저 제트스키를 타가지고 제트스키를 만든 회사 사장하고 경기에서 이겼다는 거 가지고 6살 때요? 예. 김정은 주위에 보면 다 60, 70에 넘은 간부들이 늙었기 때문에 병원도라고 산답니다. 자기 또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원산. 김정은이 고향이 원산 아닙니까? 원산에서 태어난 거 맞아요. 이거 원산이고 고기를 이제 많이 끓여 놓으면서 또 원산에서 주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아마 탄 것만은 맞을 겁니다. 아마 젊었을 때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추억 속에서 이제 제트스키도 사오고 또 승마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승마장들을 또 상당히 많이 뭐 평양시에도 2개나 지금 승마장을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키다 하면 이제 자기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스키 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도 상당히 좋아했던 것만은 맞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거대로. 그러니까 스위스에 뭐 스키라든가 승마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명색은 인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자기 취미에 맞게되는 게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행복하게 웃는다. 만면에 행복에 겨워서 하는데 또 인민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저기 뭐 길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길도 안 좋거니와 뭐 버스가 있나요? 뭐 승용차가 있나요? 스키 장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 비싼 스키 장비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도 아유 저 고생 한 번 못 해본 무슨 철딱선이가 있겠냐. 이민들의 고충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저렇게 스포츠에다가 막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는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하고 선전하잖아요. 실제로는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못 나가니까 국내에다 만들어 놓고 지가 놀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저런 거 해냈잖아요. 근데 스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런 데를 가서 이용해야 된다면 비닐방망을 아마 깔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거 살 돈도 없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스키장이나 만두고 돌아다니고 하지 말고 배고비나 줬으면 비닐을 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비닐빵 만들고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아니 김정은이 저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저 친구가 비닐빵 막 쓰고 내려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니까 저게 선전용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지금 스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스키를 신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잖아. 저건 완전 아니, 너무 선전용. 웃기고 난 여기서 그냥 장군들끼리 짜고 저기서 그냥 멈춰놓으면 굳이 마식령 스키장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에는 산이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가서 놀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북한에 많이 오고 또 오면 다 젖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스키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굳이 건설을 안 해도 농촌에 가면. 그래서 저는 여기 투자인 돈이 이제 뭐 저는 공을 해지도 못할 정도로 아까 리포터님 소개해 주셨잖아요. 김영철 디스패치 리포터. 예. 근데 북한 주민 한 명이 우리 한국 돈 2, 3만 원이면 북한 사람 주민 한 명이 한 달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커피 4-5잔이에요. 근데 저기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거 갖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인데 옥수수라도 풀었으면 북한 주민들 아마 야 진짜 김정일 때는 또 한창 롱구가 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해나 군대나 막 그저 롱구장을 만드느라고 막 산도 깎고 그래가지고 롱구장을 초소마다 만들고 사해마다 만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그 롱구장이 콩밭이 됐어요. 네, 콩밭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막. 그게 농구장을 만든 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키가 안 큰다. 이제는 이거 이렇게 만든 먹은 것도 자체는 없는데. 이것도 인민들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언젠가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